하나님의 사람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 로고스 교회 안승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주일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방송 다수의 강연을 통해 가정 법률 문제로 힘겨워하는 많은 분에게 오랫동안 멘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분이죠.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 방송을 처음 듣는 애청자들이 계실 텐데 인사 네. 잠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승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로 또 본초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으신데 경제적인 약자 여성의 편에서 서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찾아주시기도 하고, 이제 남성분들은 주위에 이제 친구분들이 많이 있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위에 아는 변호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다 이게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은 주부가 많으시고 전업주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분이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여성 변호사를 또 찾게 되시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탁월한 분이어도 이 극동 네. 방송은 신앙인이셔야만 아, 추천을 네. 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 변호사님께서 신앙생활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사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그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닌데 여기 초대해 주셔서 걱정이 방송하면서 제일 걱정이 많은 네, 상태로 왔습니다. 다른 방송보다 훨씬 마음이 네, 무거우시죠? 네, 네. 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되게 신기한 게 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늘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부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중학교 때 미션 스쿨에 갔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제법 하는 편이었는데 네. 회장 선거를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있었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저보고 종교부장을 하라고 네. 하셔서 제가 신앙도 하나도 없는데 막 나가서 다 대표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학도 이화여대를 가다 보니까 채플 그렇죠. 예배를 하고 음.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좀 신앙이 필요하구나라고 했는데 마침 또 사법시험이 여러 번 떨어지다 보니까 붙잡을 때가 하나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셨군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시험이 붙고 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또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애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할머니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고 싶어서 남편하고 이제 신앙을 좀 우리도 갖자 했는데 남편이 오늘 내일 네.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주 우연하게 어떤 장로님한테 남편이 네. 전도를 받아서 예. 안디옥 교회를 나가게 됐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십니다. 네. 예. 그 얼마 전에 침례를 받으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3년 만에 침례를 결심하고 받았습니다. 그 김장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정말 이렇게 소탈하게 얘기해 네. 주시고 하시니까 이제
설교를 들을 때도 많이 와닿고요. 또 가끔 큐티 책도 보면서 네. 예, 저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극동방송도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쌓여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사실 예. 침례를 받는다는 거를 결정하기가 왠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굉장히 조금 거창해 보이고 제가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하고 둘이서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된 것 같다.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올해 이제 부활절에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와, 예. 참 정말 귀한 일이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 큰 이유가요. 네. 친정 어머님의 기도 네, 또 네. 할머님의 기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의 신앙 중에서 늘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뭔가의 힘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얘기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뭐 냉담하게 살고 있고 뭐 그런데 교회를 어느 순간 우울증에 빠지셨는데 친정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정말 삶이 바뀌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제가 나갈 생각은 못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저를 교회에 네. 나가게 하기 예. 위해서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막 어떤 때는 내려가서 아유 뭐 엄마 뭐 그런 거 같이 할 거 있냐고 막 싸우고 오기도 하고 아유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저희 큰딸이 이제 정신여고로 진학을 하면서 거기서 저한테 엄마 정말 나를 위해서 엄마 기도를 좀 해줘라고 네. 하니까 이제 정말 때가 된 거 같구나라고 해서 이제 교회 남편 전도와 같이 그게 딱 타이밍에 맞아 떨어져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셨고 네. 이게 운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다치셔가지고 수술을 네. 받으셨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의 모습이 삶을 바꾸는 게 저런 거구나 이제 이거를 보니까 저도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놓치지 않고. 어머님의 신앙, 할머님의 신앙, 또 딸의 기도 부탁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동기지음이잖아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수영 변호사님은 조금 전에 어머님 뭐 새벽기도 얘기하실 때 조금 눈이 촉촉해지시면서 역시 그 기도의 힘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께서도 절대 기도의 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수영 변호사님의 신앙생활 이야기 듣다 보니 정말 특별히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네요. 잠시 여기서 찬양 한 곡 나누고 양소영 변호사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며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간증 프로그램 하나님의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승인의 대표 양소영 변호사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말입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대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중압감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2002년부터 운영하셨으면 그동안 정말 많은 이혼 사례를 만나셨을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혼을 이제 하러 오시는 부부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잘 헤어지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지만, 또 이제 그 헤어질 뻔한 분들을 이어주는 거가 많이 남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아. 나중에 이제 화해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모습을 찾고 이제 나중에 잘 살고 있다고 연락을 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연락 오시고 둘째를 갖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오시고 이제 그런 부부들이 있을 때 굉장히 저도 보람을 좀 느끼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남자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부부 상담 비슷하게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분도 너무 바르고 좋은 분이고 네. 부인분도 괜찮은데 두 분이 만나서는 자꾸 이게 잘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분이 먼저 찾아오신 거네.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조언을 좀 드리면서 부인에 대해서 좋은 점, 그다음에 남편분은 너무 모범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모범적이신 분들이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워낙 완벽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은 잣대로 재니까. 그러니까 배우자들은 숨이 막힌다 네, 그래요. 숨이 막히고 단점만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네. 이제 부인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도록 하고 본인의 잣대를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해보는 부분을 조언을 드렸는데 나중에 부부분이 1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부인하고 잘 지내는 얘기를 들려주시고 네.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저도 기억에 남는데 자기는 부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는 자기 얘기만 하고 부인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었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 이후에 부인이 하는 얘기를 부인의 기준에서 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부인의 눈을 바라보고 듣게 돼서 지금은 정말 대화를 하면서 산다. 그래서 고맙다고 밥을 사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저도 가끔 생각이 나면 두 분이 계속 잘 사시기를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네. 합니다. 그 본인은 대화를 하고 있고 본인은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대는 강요로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네. 그 간격들을 좁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남편과의 대화 어떻게 잘 되세요? 아니, 나 저도 피곤해. 네. 빨리 자. 뭐 이러시는 거 아니야? 아니, 저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예. 저희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네. 저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갱년기 와가지고 네. 저희 남편하고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1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저희도 한 단계 또 서로 이해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때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나름대로의 막 하소연을 했지만 그게 남편한테는 강요로 느껴지는 게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작년에 갱년기였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갱년기 때의 그 여성분들의 그 어떤 신앙이나 우울증이나 힘들고 예민한 네. 부분들을 알아서 아마 제 아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갱년기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간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네. 비결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중에 목사님이 좀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이 김정환 목사님의 책 네. 이렇게 소개된 그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서 최근 로펌 이름으로 의미 있는 일도 시작하셨다고요. 네.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법원 공개 변론을 하면서 네. 그 변호사로서 이혼 사건을 한 17년 정도 했는데도 놀랐던 게 우리 한국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태가 심각한 부분, 그다음에 이혼 가정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를 현실을 조금 알게 돼서 이걸 좀 어떻게든지 뭐 사회적으로도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조금 뭔가 기금을 만들어서 돕고 네.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언젠가 돈을 모으면 해야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장원 목사님 큐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칸나 할아버지, 영국의 칸나 네.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굴뚝 청소부였는데 매달 자신의 모든 월급을 털어서 칸나 씨를 사서 뿌렸는데 그게 이제 쌓여서 나중에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칸나 축제가 됐다는 네.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언젠가 돈이 모일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나도 시작을 해서 이게 나중에 커질 때를 하고 한 발씩 한 발씩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감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그냥 그 다음 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칸나를 따와서 네. 칸나 희망 서포터즈라고 해서 네.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네. 변호사님 하면 부자고 돈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보통 사람들이 네. 근데 쉽지 않잖아요, 요즘. 네. 예, 그런 가운데서도 받은 은혜를 이렇게 딱 네. 실행으로 바로 옮긴 포인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양소영 변호사님을 크게 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고 했을 때 제 기도가 네. 제가 시작하는 그 매월 내는 기금하고 헌금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럴 때마다 막 누가 후원금을 주시거나 네, 후원금. 친구가 연락이 오거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혼 전문 네. 또 가정법률 이렇게 법무법인 승인 잘 되시길 바라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어요. 네. 잘 되면 이혼 사례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혼 네. 사례가 많아지기를 뭐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정말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이 또 하나가 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가정들은 또 그 과정들을 밟아가잖아요. 네. 이 칸나 희망 서포터즈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참 저도 기대가 되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변호사님께서 이 칸나 희망 서포터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모습들 또 나누고 싶은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이제 당장은 저희가 이제 매월 조금씩 한시적인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정 정도 아, 돕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장학금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안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이제 재능 기부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멘토 역할을 하고 싶다는 분도 연락이 오고 해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이걸 지원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은 그 아이들이 이 기금을 받고 자기도 크면은 이거를 하고 싶다. 똑같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또 그렇게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고 싶은 소망이 조금 있고요. 그게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좀 미쳤으면 하고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법무법인 승인은 일이잖아요, 일. 네. 근데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칸나 희망 서포터즈는 소명을 발견하신 거예요.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으실 텐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과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제가 뭐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아직은 초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낯뜨거워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네. 여쭤봐요. 신앙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신앙을 가지시면 어떤지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좀 하시면 어떤지 이제 이렇게 해서 저도 좀 한 발씩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원래요. 칸나 희망 서포터즈 시작하신 것처럼 네. 전도는 네. 지금 네. 막 침례 받으셨어요. 네.
이게 사실 또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정의 갈등이나 뭐 이혼 문제 상담 올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근하기도 쉬우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변호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목적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 방송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는 요새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극동방송 들으시는 모든 가족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들어온다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 앞에서 많은 가정과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는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을 뵀는데 변호사님 일하면서 대표로서 혹시 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 이게 소속돼서 일하는 것과 내가 네. 대표가 돼서 이건 뭐 변론만 잘하는 게 아니라 경영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경영은 작년에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코로나 음, 때문에 네, 매출이 줄어들고 뭐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지금도 이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제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길이 보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어쨌든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식구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누니까 또 같이 또 서로 돕고 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야, 뭐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려운 걸음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변호사님 항상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까지 가정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법인 승인을 섬기고 계시는 양소영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작의 프로듀서 김성윤 진행의 안성호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